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반여동에서 역술원 운영하고 있는 나비도 꽃이었던 운명술사 진수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도사 열전이라고 한번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어요. 역술을 하는 술사라면 타칭, 도사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도사가 되려면 영통이 아무래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영통 수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슨 수련이냐 하면 우리 부산 박도사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죠. 재산 박재현 선생이 하셨다고 하는 구령 삼정주 수련, 제가 이번 가을부터 들어가려고 차곡차곡 준비가 이제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 도사열전이라는 컨텐츠를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유명한 그 도사들이 계셨는지 저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도사라면요, 신선술, 선도술을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죠. 궁극적인 목표는 신선이 되는 겁니다. 자기 육신이 그 기능을 다하고 사그라든 이후에도 자기의 기를 한데 뭉쳐서 양신을 만들고 양신에다가 나의 똑같은 정신을 부여를 해서 소멸하지 않고 신선이 되어서 계속 생존하는 것이 이 도교, 도사들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에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종교고요. 뭐 진시황도 기원전 2세기 뭐 영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서 동남 동녀들을 세계 각지로 파견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도교가 정립이 된 거는 2세기경이라고 그래요. 그 형태가 어느 정도 도교로서 짜여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제갈공명도 이 선도술, 신선술을 수련을 했다 그러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장인어른은 도사하셨고요. 그 제갈공명도 팔문법이라고 해서 이런 그 도교 쪽의 술수들을 남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보자면요, 송나라 때 진이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도사가 있죠. 송나라 당태종에게 그 도사로서 인정받아서 호까지, 이희라는 호까지 하사받은 유명한 도사분도 계시고, 이분은 또 자미두수를 창안하셔가지고 후대에 전해주셨죠. 제가 지금 자미두수도 자평명리와 함께 경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창시해 주신 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후로 금나라, 원나라를 거치면서 도교가 굉장히 융성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의 북쪽 지역에서는 전진교라는 도교파가 성행을 하게 되고, 남쪽에서는 정일교라는 도교파가 성행을 하게 되는데, 신선이 되기 위한 접근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 전진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양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 단학수련 들어보셨죠? 단전에 기를 모아서 그걸 뭐 소주천 대주천을 해가면서 기를 점점 강화시켜 나가며 이 기를 출신시키게 되는 거죠. 양신을 내보낼 수 있게 되고, 나의 뭐 아바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소멸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남쪽의 정일교, 정일파에서는 부적 또는 주술, 이것을 이용해서 신선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것들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술법들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도사열전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대사 아시죠? 우리 임진왜란 때 승병 2,000명을 이끌고 의병을 일으키셔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이 사명대사께서도 도술의 하나인 자력을 주문을 통해서 얻으셨다고 해요. 그 주문은 섭화차라는 주문입니다. 이걸 외우면 인간과 사물이 하나가 되고요, 그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인체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차력 주문이에요. 그러면 1톤 정도에 되는 바위는 뭐 거뜬히 들 수 있는 그런 괴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걸 사명대사께서 익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면 잘 아는 토정 비결에 토점 이지함
선생님, 도사로 불리기도 하시죠. 태어났을 때부터 워낙 영특해서 이미 사람의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시는데요. 40대 초반에 단양 구단봉에 응거를 하시면서 깊은 정신 수련을 하시면서 도를 탐구하시고 술력을 얻으시게 되면서 토정 비결을 남기셨다. 이런 세간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가면서요. 대원군 때 도사 한 분 말씀드려 볼게요. 대원군의 아들이 어린 시절에 이 아들의 관상을 보고 장차 왕이 될 것임을 예견했던 도사가 있으세요. 경북 청도 사람이고요. 이름은 백운학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나중에 민비가 며느리가 될 때 그 관상을 보고 왕비의 자질이 아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원군은 민비를 며느리로 삼게 되고요. 민비가 왕비에 오르고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춰갈 때 이 백운학 도사를 굉장히 탐을 냈다 그래요. 저런 사람 하나 내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백운학 도사를 스카웃하려고 여러 번 찔러봤는데 백운학 도사는 어느 날 자기 눈을 담뱃대로 지져버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스카우트 하러 온 민비 사람한테 나는 이제 눈 한쪽 안 보인다. 나는 그래서 관상을 보는 능력을 잃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 백운학 도사는 실종이 됩니다. 행방불명. 세간에서는 민비 쪽에서 내가 얻지 못할 바에는 제거해 버리자. 라는 생각하에서 없애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시대가 흐르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서울에 전백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역술가, 도사가 한 명 있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유명했었냐면 당시에 일본 조선 총독이었던 미나미 지로가 찾아왔다고 그래요. 전백인이 온 것을 보고 대뜸 하는 말이 당신 사위 때문에 왔군요. 당신 사위는 일주일 전에 죽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미나미시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왔는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이제 도사 전백인이 왜 왔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다 맞춰버리니까 감탄을 해가지고 당시에는 이 술사 영업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 전백인한테 도사로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면허증을 이렇게 발급을 해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대가 60년대 70년대 넘어오면 제일 유명했던 도사분은 독일 박재환 선생님입니다. 저희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이 박재환 선생님의 일화를 보면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간첩을 한 명 잡았는데 이 간첩의 몸을 뒤져보니까 생년월일이 적힌 쪽지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김일성 주석님의 생년월일이고 이걸 독일 박재환 선생님한테 여쭤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북한까지 소문이 나 계셨던 분이시죠. 도사로서. 그리고 당연히 당시 군부에서도 소문이 자자하셨고요. 그래서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날도 잡아주셨다고 하고요. 당시에 쿠데타가 성공하고 나서 박정희의 부하였던 김재규 씨도 이 박재환 선생님한테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8글자를 줬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띄워드릴 텐데 풍표 낙엽 차복 전파라는 8글자를 줬다고 합니다. 그 뜻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낙엽이 떨어질 쯤에 차가 넘어지고 모두 부서진다. 차복 전파니까. 그래서 김재규는 항상 가을만 되면 굉장히 차조심을 했다고 합니다. 풍표 낙엽 차복 전파의 뜻을 나중에 가늠을 해보니까 이 차시성을 가진 사람을 엎어뜨리게 하고 전시성을 가진 사람에게 파괴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차시성을 가진 사람은 차지철로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으로서 총 맞을 때 같이 맞았죠. 그리고 전두환 씨는 이 김재규 씨를 사형에 처해버리게 되죠. 그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두환의 신군부에 의해서 이 독일 박지한 선생님은 강제로 납치되듯이 올라오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군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것까지 다 봐주셔야 됐다고 해요. 그 무력을 통해서 정권을 획득한 사람도 자기의 운이 그렇게 궁금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일화가 있고요. 다시 70년대, 8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가장 유명하신 도사는 우리 부산의 박도사 분 계시죠. 재산 박재현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나중에 말년이 되어서야 역술가로서 이름을 높일 수 있었는지 밝히셨죠. 바로 청어선사에게 구령삼정주 수련을 배웠다. 구령삼정주 수련을 하면서 내가 영통을 해서 통령을 해서 이렇게 역술 실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것을 전해주시게 되죠. 아직도 구령삼정주 수련은 몇몇 세계만 전해지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수련법을 제가 어렵사니 손에 넣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을부터 구령삼정주 수련 들어갈 건데 좀 이게 이야기가 무서워. 왜냐하면 구령삼정주 수련을 우리 박도사님이 청어선사 밑에서 10명이 같이 수련을 시작을 했대요. 10명 중에 3명이 미쳐서 죽었대. 수련을 하다가 뭐 접신을 하고 그런 데입니다. 장군도 보고 신장도 보고 그래서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는 거겠죠. 그리고 3명은 그렇게 죽고 4명은 정신이 미쳐서 목숨은 부지했지만 정신병자가 됐대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이 수련을 성공을 해서 통령하게 되는데 3명 중에 2분은 그 산에 남아서 선도술, 신선술을 계속 수행하는 도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고 우리 박도사는 하산을 해서 술사로서 이제 살게 되셨다.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도사도 굉장히 유명해서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1,700명 가량 그 당시 삼성에 입사할 때 직원들을 뽑아주셨다고 해요. 당시 포철이죠. 지금은 포스코인데 포항제철의 회장이셨던 우리 박태준 회장님은 헬기를 타고 우리 박도사 만나러 부산에 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헬기 타고 다니면서 공장을 세우기 좋은 그런 것도 뭐 같이 잡아주시고 그러셨다는 일화가 남아있고 헬기 타고 만나러 왔다는 것은 당시에 일간지의 기사로 보도될 만큼 유명한 사건, 큰 사건이라기보다는 대단하신 도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분야는 다르지만 역술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소개해드릴 몇몇 도사분들이 계세요.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그 3분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가지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